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이 이걸 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 서울 아파트 66% 급감 거래량이 66%면 3분의 1 토막이죠. 그죠? 이렇게 됐다. 이게 진짜 이게 뭐냐. 이게 어디는 계속 뭐 신고가 나온다고 맞아요. 하고 하던데 이게 뭐 오르는 거냐 내리는 거냐. 627 대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2달이 됐어요. 딱 2달 지났습니다. 그래서 규제하고 나서 2달이 지난 시점에 지금 현재 시장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보고 조심스럽게 이 남은 하반기 9, 10, 11, 12 이 4달 동안 어떻게 될까? 어떤 흐름으로 갈까? 뭐가 중요할까? 어떤 걸 예의주시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일단 2달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눈에 띄는 변화가 뭐가 있었을까? 서울 아파트 거래가 66%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하고 여기 뭐 강남 3구는 선박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매경 기사가 이번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쯤에 나왔는데 이게 기사가 좋더라고요.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 전체와 강남 3구 및 용산,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그리고 성동구, 마포구, 동작구의 거래량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기사였고요. 서울 전체는 7월 달에 4,110건이 거래가 됐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8월 20일 기준이에요. 이거는 6월 달 12,033건 대비 66%가 줄었답니다. 그리고 기사에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강남 3구와 용산은 이제 합쳐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7월에 이 4개 구에서 일어난 거래량의 총 합이 딱 1,000건이래요. 8월 20일까지. 근데 6월 달에는 24건이 거래가 되었었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얼마나 준 거냐면 42%포인트가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는 66%가 줄었고 강남 3구랑 용산은 42%포인트가 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강남 3구랑 용산은 서울 전체보다는 안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의 영향이 조금 덜했다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가볍게. 그리고 성동구, 마포구, 동작구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거래량 집계하는 게 좀 피곤하셨나 봐요. 기자님이. 그냥 전달 대비 몇 프로 줄었어요. 이렇게만 써놓으셨는데 6월 대비 7월 거래량이 성동구는 무려 마이너스 84%, 마포구는 마이너스 84%, 동작구는 마이너스 80%포인트 각각 줄었답니다. 엄청 준 거죠. 이거 5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여기는. 자, 이거를 보면은 일단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줄었지만 지역별로는 편차가 좀 있구나. 서울 평균 66% 줄었는데 어디는 40% 줄고 어디는 80% 줄어서 60%구나. 요렇게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요거를 해석을 하면서 동시에 제가 항상 현재 시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지표가 3가지가 있거든요. 그 3가지를 여러분한테 지금 현재 상황을 공유를 해드리고 지금 상황 진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지표가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현재의 시장 분위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즉시 알 수 있게. 이 첫 번째가 거래량이고요. 거래량이 8월 27일 기준, 그러니까 오늘 28일이니까 제가 이 방송 준비를 어제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날짜 기준으로 거래량을 봤는데 아까 우리 기사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강남 3구랑 송파, 그 다음에 동작구, 마포구, 성동구 여기만 어느 정도 나오고 서울 전체 퉁쳐놓으니까 이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전부 싹 다. 자, 여기 보면 제가 노란색 띠를 이렇게 해놨고요. 이 노란색 띠가 서울시 전체입니다. 자, 6월 달에 12,216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서울 전체에서. 그리고 7월 달에는 4,308건이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65%가 줄었습니다. 서울 전체보다 더 많이 줄어든 지역, 거래가. 많이 줄어든 지역이 이 위쪽에 있는 거고요. 가장 많이 줄어든 데가 성동구입니다. 성동구는 무려 86%가 줄었어요. 6월 달에 800건이 넘게 됐는데 지금 7월 달에 100건밖에 안 됐어요. 700건 날라간 겁니다. 여기는 거래량이. 그 다음이 마포구, 그 다음이 동작구, 그 다음 강동구, 광진구, 서대문, 중구, 종로구는 사실 아파트가 거의 없죠. 영등포, 동대문, 양천구, 성북구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 평균보다 덜 줄어든 지역, 즉 대출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역이 어디냐면 노원구, 금천구, 중랑구, 구로구, 강서구, 도봉구, 관악구, 은평구, 강북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용산구입니다. 용산구는 16건 16%밖에 안 줄었습니다. 강남구는 43%, 송파가 44%, 서초구가 46%입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이게 뭐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가격분위라는 거 붙여놨거든요. 이 가격분위가 뭐냐면 가격분위 1이
상위 20%입니다. 가격이 비싼 지역. 그리고 2가 두 번째로 비싼 지역. 그러니까 이 숫자가 가격의 레벨을 얘기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강남, 서초, 송파가 1번, 성동구, 마포구, 그 다음에 광진구, 뭐 양천구 이런 데가 2번, 그 다음에 동작구, 뭐 영등포구 이런 데가 3번, 동대문구, 서대문구 이런 데가 4번, 그 다음에 뭐 구로구, 중랑구, 금천구, 노원구 이런 곳이 5번입니다. 이게 이제 가격의 순서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상해. 원래 항상 1번이랑 2번이 같이 다녔거든요. 요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아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좋아해요. 그래서 얘들은 항상 뭘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내면은 항상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완전히 끝과 끝으로 떨어진 겁니다. 어떻게 떨어졌냐면 성동구, 마포구, 동작구는 거래가 가장 많이 준 지역이고요.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용산구는 거래가 가장 적게 준 지역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죠. 규제 전후로 거래량을 집계를 한 거니까. 정리를 하면 서울 전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상대적으로 거래가 더 많이 줄어든 지역은 성동, 마포, 동작, 강동, 광진, 서대문, 중구, 종로구, 영등포, 양천구, 성북구인데 그래서 80%씩 준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거래가 더 적게 줄어든 지역이 노원구, 금천구, 중랑구를 필두로 은평구, 강북구까지 그 가격 5분위 그리고 1분위 또 반대로 완전히 반대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용산구 이 지역들이 대출 규제 영향을 적게 받았다는 거예요. 거래 성사 여부에 미친 영향이 적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 이상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급지 이런 데는 항상 같이 다녔는데 이거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국평 기준, 그러니까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2분위, 4분위, 3분위, 4분위 지역 평균가가 9억에서 17억 정도 됩니다. 평균이에요, 평균. 그리고 상대적으로 거래가 더 적게 줄어든 지역의 국평 가격 기준이 자, 이 서초, 송파, 강남, 용산은 24억에서 34억 정도 합니다. 지금 현재 33평 가격이. 그리고 노원구, 금천구, 뭐 노도강, 금광구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지역들 있죠? 그 지역들은 7억에서 8억 정도가 평균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극명해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제가 가격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영향을 분석을 해보면 대출 규제로 인한 거래 위축은 2, 3, 4분위가 더 크다. 왜냐하면 가격이 9억에서 17억 정도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 6억 이상 받는 거는 안 돼요 라고 하는 순간 영향받는 아파트들이 많은 거예요. 가격대가. 이 지역에. 근데 1분위, 5분위, 그 강남과 뭐 노원구, 도봉구 이런 것들은 강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현금 보유자들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현금 막 20억, 25억, 30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줄이면 어떤 느낌이냐면 아, 조금 아쉽다. 대출 더 쓸 수 있었는데 근데 뭐 그냥 사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반대로 이 노도강, 금광구 이런 지역들은 기존에도 대출 6억 이상 받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대출 규제의 핵심 내용이 대출의 총량을 6억으로 한도 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한 3억, 4억 대출 받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2억, 3억, 4억 이렇게. 그러니까 이 대출 규제의 영향이 적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게 이제 거래량이고요. 제가 요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제 내 집 마련 하실 때 이 상황을 활용하셔야 되는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제가 현재 시장을 가늠하는 첫 번째 지표인 거래량을 좀 자세히 봤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매수 심리입니다. 저는 이 매수 심리 데이터를 좀 자주 보거든요. 이 매수 심리 데이터가 요래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규제에 6월 27일 날이니까 요 부분이 규제 전이고요. 요 부분이 규제 이후입니다. 자, 그럼 규제 전을 이렇게 보면 매도세가 뭐냐면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의지가 강한가요? 집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치입니다. 매수세는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치입니다. 그래서 매도세와 매수세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매수 우위 지수라는 걸 만드는데 매수 우위 지수가 높을수록 사람들이 달겨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이때 보면은 숫자가 매도세가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듭니다. 자, 집을 팔 의지가 점점 사라져. 왜? 올라가니까. 그리고 매수세는 어때요? 점점 올라가죠. 13.7에서 31.5로. 요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아, 이거 막 사람들 집 살려고 달겨들고 있구나. 요렇게 됐던 거죠. 그러다 6월 27일에 규제가 빵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매도세가 막 올라갑니다. 그죠? 39에서 53까지 올라가요. 집을 팔아야 되나? 팔아야 되겠다. 아, 괜히 안 팔았네. 이때 팔걸. 좋은 값 밟고 팔 수 있을 때 팔걸이라고 하면서 올라갔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매수세는 어때요? 15.3에서 3.3까지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그러면서 점점 매수 우위 지수가 낮아지죠. 요런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요. 최근 오늘이 8월 28일이니까 8월 4일부터 한 20일, 최근 한 2, 3주 정도 되는 동안 요 매수 우위 지수를 보면은 이 숫자의 변동이 크지가 않아요. 50.2, 51.8, 50.4. 그 전에는 60에서 거의 100까지 갔다가 100까지 갔던 게 50까지 떨어졌어요. 그랬다가 지금 5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25년 6월 이 빨간색 음영에 표시되는 규제 직전 한 달은 매도세는 낮아지고 매수세는 높아지는 전형적인 과열 양상이었고요. 요 파란색 7월 한 달 직후 한 달은 매도세는 높아지고 매수세는 낮아지는 전형적인 거래 위축 양상이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일단 아이쿠 하면서 놀란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보합의 전형적인 관망 양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매수 우위 지수의 변화가 없어지는 시기. 즉 이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시기에 온 거예요. 이제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게 제가 매물수입니다. 매물수. 이게 서울 아파트의 매물수고요. 요것도 규제 전 한 달과 규제 이후 지금까지를 제가 따로 시기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요때가 규제 직전 한 달이고요. 보면 아시겠지만 이 매물수가 어떻게 돼요? 확 줄죠. 이게 8만 건이 넘었다가 7만 한 5천 건대까지 떨어집니다. 이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준 거예요, 매물이. 그러니까 과열 양상이 벌어지니까 매물이 급감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규제 직후 2달간 처음에는 규제 딱 나왔을 때 매물이 늘다가 아이 됐어 그냥 안 팔지 뭐 그냥 말아 그냥 갈아타 안 해 하고 좀 줄다가 최근 들어서 매물수가 다시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매물수가 7만 5천에서 7만 7천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요런 상황입니다. 즉 이제 관망세라는 거예요. 완연한 관망세. 막 공포도 아니고 패닉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조금씩 이 규제 상황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 정리를 해볼게요. 이 세 가지로. 거래량은 2분위, 3분위, 4분위에 해당되는 지역들의 거래량이 이제 급감을 하고 있고요. 80%씩 줄었죠, 마포구는. 1분위, 5분위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2, 3, 4분위 지역, 즉 국평 기준 매매가가 9억에서 평균 매매가가 9억에서 17억 정도 하는 지역들이 대출 규제로 인한 수요가 확실히 쪼그라들었다.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매수 심리는 규제 이후에 2달째 접어들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요. 이 줄다리기 할 때의 심리가 뭐냐면요. 팔려는 사람도 조금 불안해해요. 아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근데 살려는 사람도 좀 불안해해요. 이러다 오르는 거 아니야? 근데 여전히 둘 다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물수는 최근 한 달 매물이 5% 정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 계절적 비수기를 또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자, 요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정리하면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2달 지났고 사람들이 거래 절벽에 익숙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관망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이제 제가 뒤에 얘기할 게 진짜 중요한 건데 관망이 얼마나 가면 실제 호가가 떨어지고 실거래가가 떨어지는 게 될까? 요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사려는 분들도 아 이거 이러다가 오르면 어떡하지?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아 이러다가 내가 그냥 괜히 욕심 부리다가 이거 집 팔아야 될 거 이거 못 파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좀 집중해 보셔야 되는 건 우리 공부한다고 치면 과거에는 도대체 얼마나 이런 관망세가 지속됐을 때 변했을까? 이거를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지금 상황에서 이 관망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공급 대책. 이거 다음 주에 공급 대책 나온다고 하대요. 그죠? 공급 대책. 어떤 공급 대책이 나오냐? 이 공급 대책이 정말 사람들이 느끼기에 강력한 공급 대책이다. 이러면 또 영향을 받겠죠. 그죠? 그리고 추가 대책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 자꾸 이러더라고요. 대통령이 선거 전에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고 안 한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너무 믿으시면 곤란해요. 이런 얘기를 막 그 고위 공무원분들이 공공연히 하고 다닙니다, 요새.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후보자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걸 안 믿어요? 아니 세금 얘기 세금으로 부동산 뭐 정책 안 나오겠지 이랬는데 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지금. 그런 추가 대책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임대 시장입니다. 예, 지금 전세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세 구하기가 진짜 너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특히 이제 급지가 좋은 지역들부터 무슨 1000세대에 막 전세 한두 개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임대 시장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왜냐면 전세 구해야지 하셨던 분들이 전세가 안 구해져서 아 그냥 집을 사버릴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리고 대출 환경은 뭐냐면 지금은 대출을 묶었어요. 그리고 은행들도 정부가 이제 딱 6억에
규제한다. 알았지? 내 말 잘 들어? 아, 예, 예. 내가 이번에는 정말 쪽팔리면 안 되니까 그 6억으로 딱 규제하는 거 정확히 지켜. 알았어?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은행들이 알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은행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올해 1월부터 6월 627 대책 나오기 전까지 대출을 겁나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불러요. 근데 이제 내년이 되면 또 배가 고파지잖아요. 겨울 되면 배고프잖아. 그럼 이제 살금살금 또 대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막 하고 막 마케팅을 막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출 환경이 일시적으로 내 집 마련 잠재 매수자들한테 좀 매력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최근 3년 동안 반복됐던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제가 이 중에 여러분들한테 구해주얼부 통해서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급대책이 다음 주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뭐 다음 주에 나올지 다다음 주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공급대책이 나오면 제가 예전처럼 이렇게 좀 빠릿빠릿하게 이 구해주얼부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빠릿빠릿하게 여러분들한테 콘텐츠를 하나 또 만들어서 말씀을 해설을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구해주얼부에서 여러분들한테 중간중간 계속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 절벽 이 관망세가 얼마나 가면 시장에 영향을 줄까?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 규제 나오면은 뭐 좋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뭐 실제로 가보면은 한 개도 안 내렸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 됐잖아요. 한 달. 규제 나온 지. 두 달 됐죠. 2달. 근데 이게 얼마나 가면 영향을 줄까? 그걸 제가 과거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격 보면 아시겠지만. 즉, 무슨 얘기냐면, 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요거하고, 요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2분위에 속하는 아파트들이고요. 요거는 1분위에 속하는 아파트들입니다. 전부 32평이고요. 현재 시세가 얘는 25억, 얘는 33억, 얘는 약 23억 정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느낌이 오실 겁니다. 여기 가격이, 실제 가격의 변화가 있으면서 여기 어때요? 이렇게. 여기 비어있죠. 여기 점이 없어. 여기가. 여기. 거래가 확실히 안 됐어요. 이때 거래가 많이 안 됐죠. 요럴 때에 비해서 거래량이 확실히 드물드물 하잖아요. 점이 덜 찍혀있죠? 그러다가 뚝 떨어지고 이렇게 됐었죠. 이때는 아예 없어요. 이 기간이 얼마였냐면, 이 아파트가 한 2,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거든요? 근데 1년간 거래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여기. 2,000세대 아파트에서 1년 동안 거래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 다음번에 4억이 떨어져서 거래가 됐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파트는 1년간, 여기는 세대수가 5,000세대입니다. 5,000세대짜리 이 아파트가 1년 동안 거래가 9건이 됐어요. 이 평형이. 물론 타입이 좀 다른 게 있긴 하지만 굉장히 적게 된 거죠. 거래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4,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4,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1년간 거래가 7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거래 절벽이 이 정도의 기간만큼 갔을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뭐 20%, 30% 폭락이 나오는 겁니다. 1년 동안 이 정도 거래량일 때. 자, 이거를 정리하면 거래 절벽이 심화돼서 실제로 거래가가 떨어지려면, 실거래가 떨어져서 거래가가 일어나려면 1년이라는 거래 절벽 기간이 필요하다. 최근에 봤을 때.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사실 저는 이제 시장을 계속 보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호가 하락은 6개월 정도 지나는 시점부터 호가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호가가 갑자기 또 내려오니까 사람 마음이 또 그래. 안 사는 거야. 그래서 6개월을 더 사람들이 안 사니까 가격이 더 떨어져서 그때부터 실거래가 찍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점은 거래 절벽이 일어난 지 이제 2달 정도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공부한 상태에서 실수요자별로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실수요자는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무주택에서 1주택으로 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신규 매수 수요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1주택인데 1주택으로, 즉 갈아타기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수요입니다. 이 두 분이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야 돼요. 제가 보기에.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신규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래의 주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아까 2, 3, 4분위 지역, 마포구부터 뭐 서대문구, 동대문구 이런 지역들까지 거래량이 공이 70% 이상이 다 줄었거든요. 대출 규제 영향을 더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이분들이 갈아타기 수요자분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광진구 요런 지역들, 즉 가장 강남의 가격대가 레벨이 비슷한 그 상급지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지역들이 80%씩 줄었어요. 거래량이.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 집 사는 사람이 덜컥 사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갈아타기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역인데 갈아타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역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마포구의 신축 아파트 30평대가 22억, 23억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그거를 설령 내가 소득이 많아. 종잣돈은 얼마 없어. 그래서 대출을 한 15억을 내서 살려고 했다고 쳐볼게요. 15억을. 그 사람이 현금이 한 6억, 7억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22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7억 종잣돈에다가 15억 대출을 내서 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대출을 6억밖에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 사람들이 눈을 낮춰서 나 그러면 이제 마레프 못 가니까 나 그냥 저기 13억짜리 아파트로 가야겠다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그분들 수요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현재 거래가 일어나는 주체들이 신규 매수자들이 좀 대부분인데 갈아타기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갈아타기도 기존에 내가 15억짜리 집 팔고 23억짜리 집 살려고 했는데 대출이 그럼 8억이 필요하잖아요. 15억의 대출이 없어도. 그런 게 다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래 주체들이 신규 매수자들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가 노원구나, 그 다음에 구로구나, 관악구나 이렇게 매매가가 한 7억, 8억 요 정도에 형성되는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에 거래량이 많이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현재 거래 주체입니다. 최근의 하락 사례를 볼 때 여러분들이 체감 가능한 호가의 하락, 호가가 떨어졌어요. 그게 나오려면 거래 절벽이 적어도 6개월 정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아요. 지금 2달이 됐죠? 그럼 만약에 앞으로 4달 동안, 즉 올해 연말까지도 거래가 계속 절벽이다. 그러면 호가 하락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내가 지금 1분이나 5분위를 보고 있다. 강남 3구 용산이나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금천구, 구로구 이런 곳을 보고 있다. 그러면 이런 지역은 현재 규제 영향이 덜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보다 크게 차이 날 게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때 조금은 덜 예민하게 결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반대로 2분위, 3분위, 4분위의 경우에는 현재 규제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주시하면서 결정하시면 비교적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신규 매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갈아타기는 타이밍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갈아타기는 언제 사더라도 내가 왜냐면 이미 1주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집이 오르면 우리 집도 오르고 이 집이 떨어지면 우리 집 떨어져요. 흔히 말하는 상급지, 좀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는 거에 타이밍을 그렇게 잴 필요가 없는데 신규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단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싸게 사거나 혹은 1,000만 원, 2,000만 원 비싸게 사더라도 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내가 좀 마음 편히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거래량을 주시하면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다. 왜냐하면 이렇게 거래 절벽이 있다가 가격이 상승하면서 변할 때는 항상 앞다르는 게 거래량이 막 늘어납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부터 미리 공부하시고 가서 물건도 보시고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상담도 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가 일어나는 것 같으면은 잽싸게 부동산에 가서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물건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매매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갈아타기는 기존 거래량의 상당수를 차지하던 갈아타기 수요가 급감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이 여기에요, 여기. 2, 3, 4. 그러면 2, 3, 4분위에 만약에 호가가 하락을 한다. 만약에 이 거래절이 길어져서 호가가 하락을 하면 연쇄적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재점화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호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아쉬워요. 왜? 대출 규제 나오기 전에 샀으면 나 마포 갈 수 있었는데. 나 대출 규제 나오기 전에 샀으면 동작구 가는 건데. 나 강동구 가는 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근데 이분들이 실제 대출 규제 나오고 나서 가격이 막 떨어져. 가격 떨어지네? 근데 여전히 대출 6억밖에 안 되니까 안 드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되는 분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수요가 재점화가 되는 겁니다. 왜? 이분들은 어차피 내가 집이 있기 때문에 얘가 내리면 우리 집도 내리고 얘가 오르면 우리 집도 오르기 때문에 난 그냥 저기 가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수요가 재점화가 될 수 있다. 또 반대로 호가가 유지가 되더라도 5분위가 가격이 상승해. 지금 5분위가 영향을 덜 받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내 노원구 사는데 갑자기 우리 동네는 거래가 엄청 잘 돼요. 근데 우리 집이 막 팔리는데 막 가격 올리는데도 막 사겠다 그래 사람들이. 왜 이러지? 잠깐만 나 갈아타기 하는데 얼마 모자랐지? 나 5천만 원 모자랐네? 저기요 사장님 저 5천만 원 더 주시면 제가 팔게요. 그런데 5천만 원 더 주고 사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그 집을 팔고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호가가 유지되더라도 이 1분위, 5분위 영향을 덜 받고 있는 지역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재점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뭐 어느 지역을 언급하는 건 좀 부적절하니까 지금 서울뿐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서울의 5분 이후와 가격대가 유사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가 굉장히 활발한 편입니다. 실제로. 예, 그리고 이제 가격도 막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실수요자들이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지역들은 6개월 이상의 거래 절벽이 지속되는 게 아니고 지금 2달 정도 딱 보니까 아 이거 어차피 별 상관없겠다. 그냥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관전 포인트로 삼고 내 집 마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규제 영향이 덜한 지역은 지나치게 타이밍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거주 목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분이 5분이 이런 지역들은. 그리고 규제 영향이 큰 지역은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안하시면 거래량의 반등 시기를 잘 집중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급 대책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관망 기간에. 공급 대책이나 어떤 추가 규제가 너무 강력하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아우 야 안 되겠다. 네, 혹시나 싶었는데 아 나 안 할래.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말씀 안 드렸더니 여러분들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영상 다 봤어요? 봤죠? 지금 나가려고 그랬죠? 나가려고 그랬죠? 지금 나가려고 그랬지? 지금 뒤로 가기 누르려고 했죠? 그러지 마시고 좋아요, 댓글 꼭 눌러주시면 제가 이 콘텐츠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 그렇게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내 동생, 우리 형, 우리 누나, 우리 언니 이렇게 공유도 해주시고 우리 아들, 우리 딸한테 야 이거 좀 봐라, 이거 내용 좋다 이렇게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남 3구 용산 같은 토화제 지역 상대적으로 실거래 등록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것도 있지 않을까? 아니 그 실거래 등록 이런 거에 시간이 뭐 걸리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럴 수 행정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막 규제로 인한 거래량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는 큰 변수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마이다스 손 네네. 님께서 요즘 매수세 다시 붙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마지막에 어떤 지역들은 지금 막 거래가 엄청 활발하다 이런 얘기를 해드린 건데 되게 웃긴 게요. 어떤 지역은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올해 한 4월 이후 4월, 5월, 6월 정도 그 난리가 났을 때도요. 사실 노원구 이런 데는 거래가 안 됐어요. 없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또 좀 반대예요. 조금 반대야. 그러니까 강남에 막 신고가 실거래 나오고 제가 말한 아까 5분위 지역들 있잖아요. 가격대가 가장 낮은 20% 지역들. 그 지역들은 그래도 조금씩 사람이 도는 것 같은데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마포, 뭐 성동구 이런 데는 확실히 이제 규제 전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막 되게 많이 보러 가고 이러질 않으세요. 강남 쪽 20억 올라온 거 보러 간다 했더니 6명 약속 잡혔다더니 그러니까 여기도 강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이런 데가 있고요. 또 반대로 또 아예 그냥 없는 손님이 많지 않은 그런 곳들도 좀 있습니다. 그냥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직후 한 달 동안 있었던 완전한 거래 절벽은 아니에요. 지금 서로 관망이 있고 부동산 가가지고 물건 좀 볼까요? 요즘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살금살금 생기고 있어요. 예, 지금 딱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나다님께서 마포성동 이번 주부로 신고가 매물 여러 개 다 나갔대요. 제가 이걸 왜 읽어드리냐면 최근 2, 3주 사이에 단지별로 좀 확실히 늘어나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저도.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팁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 매수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실거주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들, 유의하셔야 되는 것들을 첫 번째 신규 매수자들이랑 갈아타기 하실 분들한테 각각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듣고 아 내가 이해는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근데 나 이번에 꼭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갈아타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내 집 마련 기초반이라는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파사님이 내 집 마련 기초반, 중급반, 실전반 덕분에 저희가 월부에 이제 기초, 중급 실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9월 1일 월요일에 내 집 마련 성공해서 인테리어 하고 이사 갑니다. 구해줘서 네, 감사해요. 축하드립니다. 파사님 너무 네. 축하드립니다. 인테리어까지. 네, 실제로 저희 내 집 마련 기초반이랑 중급반, 실전반 이 3개월을 들으시고 이렇게 또 실제 내 집 마련
마련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너나이님 말씀대로 아 뭔지는 알았는데 나 진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네 한번 고정 댓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후루루후루님이 너나이님 오늘 유독 말을 더듬으시는데 건강 유의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라는 네, 걱정 어린 아, 제가 한 달 만에 말씀을 해가지고 주셨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 작가님이 꼭 읽어달라고 네. 커서를 거기다가 이제 놔주셨네요. 맞습니다. 네. 네, 작가 좀 쉬십시오. 더듬지 말고. 저 좀 자도 되나요? 네. 좋습니다. 이제